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을 통해서 고냐 스톱이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번 주는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네. 좋지도 않았고 또 금요일장에 어김없이 전강 후약의 모습이 또 한 번 반복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디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선 돌려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이제 25bp 했고, 네. 물론 이제 올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일단 3개월간 이 흐름을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오늘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벤트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CPI도 어제 나왔고, 물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미국 대선 이전만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실적 시즌에 대한 흐름입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하겠고, 이제 월말에 갈수록 이제 반도체 흐름이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거니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오늘 아모레퍼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대다수의 섹터들이 1분기와 2분기 때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어떤 섹터를 이제 공략해야 될까라고 해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3분기의 주인공은 제약바이오랑 오히려 이제 방산 쪽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본격화되니까 실적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방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도 포트 안에 꼭 하나씩은 가져가는데 방산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해 봤습니다. 그럼 지난번의 성적은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늘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10개 종목 중에서 우리 이화진 과장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성적이에요. 네, 사실 70%도 높은 점수인데 조금 아쉬우셨겠어요? 뭐 하루 쉬었고 이틀 밖에 없었어요. 뭐 핑계를 대자면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100% 우리의 네. 우수 장학생의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10개 종목은 뭘까요? 보시죠. 인기 검색 상위 안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전자상거래가 올라갔고요. 출판 역시나 보입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오늘 많이 검색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랄콤, ABL 바이오, 예스24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알테오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리가켄 바이오가 있었다면 오늘은 네.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안에서만 봤을 때 다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고점을 높였어요. 앞서 네. 이건희 대표님은 이제 4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의 목표가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알테오젠의 오후에 또 시세가 분출된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에는 리가켄 바이오 넥스트가 어디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은 뭐 ADC 관련해서 보통 3분기를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4분기 시장인 만큼 물론 유진투자증권 건해순에는 한 4분기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 부사장도 계속 꾸준히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이미 참식 계약은 끝났고 이제 지금 이제 본격 계약이 협상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본다라면 그 4분기 이내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항상 알테오젠은 계속 꾸준히 이제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항상 계속 이런 성공적인 반응이 좀 해왔었던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리가캠이 어제 관련된 오노 약품과 그 기술 이전이 그 두 건이 나왔었죠. 뭐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공시 내용상 계약 금액이 비공개로 나왔다. 지금 대다수의 빅파마 업체들이 ADC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 다이치 산케와 관련된 에너투 이 관련 이슈들이 생각보다 지금 알테오젠과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 대략 한 38만 원, 39만 원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50만 원이 아니라 충분히 6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목표를 잡은 건 사실 좀 70만 원 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머크가 지난 2분기에 대략 한 72억 달러 매출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꾸준히 지금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28년도로 가봤을 때 머크는 대략 충분히 50조, 60조까지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머크가 실적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알테오젠에 대한 밸류도 시장에서 크게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다음 타자가 알테오젠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의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기보다는 제2의 리가켄 바이오, 그러니까 다음 네, 타자를 그렇죠. 또 찾다 보니 알테오젠이 선정이 됐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셨지만 목표주가 70만 원 이야기도 슬쩍 던져주셨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가장 기대가 큰 대표 종목 알테오젠. 여기서는 고를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고. 네, 고 의견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찰실한 매도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온 라이콤입니다. 요거는 라이콤의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대적으로 AI 로봇은 버텼지만 자율주행은 버티지 못했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자, 저는 오늘 보면서 네. 로봇 택시, 거기다 로봇밴, 뭐 오티머스, 정말 화려하고 잘 봤습니다. 물론 그거 보면서도 로봇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방지턱에 다 걸릴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지금 당장으로는 대량 생산 구간이 26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구나. 정말 테슬라가 자신 있나 보구나. 왜냐면은 이제 3개월 지나면 내년이 25년이면 그렇죠. 보통 26년에 양산을 한다. 적어도 26년부터는 이제 부품사들이나 이미 양산 기간은 이미 세팅이 다 돼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대표님도 아까 유창희 대표님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아직은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원래 현대차도 레벨 3단계 자동차를 이제 G90 원래 작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제도 굉장히 앞으로 많은 지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정의선 회장도 이제 레벨 3단계 자동차를 2030년 기준으로 40%에 60%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먼 미래는 맞긴 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뭐 라이콘도 마찬가지고 피런티어나 아니면 모토레스 회사들도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테마적으로 세론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음에 로보텍스가 또 한 번 25년도에 양산 나오고 계획이 좀 더 일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그때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진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스톱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스톱이다.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자율주행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현실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쪽의 밸류체인을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만약에 G90이 실제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끝나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론티어나 이런 업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3단계로 갈수록 이제 카메라 대수가 증가하는 업체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이제 공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서 현대차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멈춰야 될 때다. 스톱이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에이벨 바이오. 저 아까 그 채팅방을 봤는데 어떤 분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갖고 있나 봐요. 잘못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에이벨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기술 이전 타자 누구냐 찾다 보니까 에이벨 바이오가 보였습니다. 15% 넘는 급등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혹시 다가오는 이벤트 일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스타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오를 겁니다. 네. 오늘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ABL 바이오를 정말 한 오랜 기간 탐방 가고 IR도 가고 이번에 6월 달에 1,400억 자금 조달하고 그때 다음 날 아마 간담회가 열렸을 때도 갔었습니다. 그때 이상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까지 기술 이전 2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2부에서 다시 한번 정정했습니다. 내년까지는 2개인데 1개는 올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기사에도 나왔었고 이제 4분기다 보니까 어제 리가케인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ABL 바이오네 이제 다급해지겠네. 그러면 당연히 ABL 바이오도 최근에 이중항체에 관련해서 뭐 러쉬도 그렇고 워낙 이제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발빠르게 이번에는 진짜 나올 수 있겠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2년 동안 거의 대표님 욕 많이 먹었거든요. 사실 양치기 소년이다. 신뢰감을 잃었군요. 나온다 했는데 사실 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매력은 부각받을 수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일단 기술 이전 이번 4분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딱 내년 2월 말쯤에 우리가 아마 2, 3년 전에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처음 1조 2,700억짜리 받았던 그 산업비 그게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이스톤으로 대략 600억에서 700억 정도 마이스톤 1분기 때 이제 수령이 돼요. 그러면 2분기 때, 3분기 때는 뭐냐? 1,400억 받은 그 자금 조달한 거 그게 어디에 써야 되냐면 차세대 ADC 이중항체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년 2, 3분기 때 IND 신청을 3개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3개가 나오고 나면은 또 하나 또 기술 이전이 아마 내년 3, 4분기 때 약속했던 하나가 나온다면은 LB바이오는 분기마다 이벤트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 충분히 이건 5만 원, 6만 원 더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좀 그거는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이 회사의 자체적인 흐름 때문에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쉬고 쉬었을 때 이제 왔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알잖아요. 리가켄도 있고 이미 시장에 K바이오 유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많이 못 사신 분들은 빠져도 기회는 충분히 온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급하게 올랐으니까 스톱이지 투자 의견에 있어서의 뭐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해서 봐주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랐을 수 있는데 SKC가 보니까 9월 9일 이후로 거의 한 달 동안 2거래일, 3거래일 빼고 다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차트도 보시면요. 완벽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국에서 유리기판 실사 이야기도 호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고 반도체 모멘텀도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SKC가 있고 SKC 자회사 SKC 앱솔리스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있고 원래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시향산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한 부분이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AI 수요가 올라오게 되고 뭐 내년에 HBM4 나오면은 이 발열을 위해서라도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냐 SKC 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와 과정이 하나, 두 개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고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SKC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동박 쪽에 대한 관심. 네. 최근에 한 달 전쯤일 겁니다. 그때 현대차와 이제 GM이 동맹을 맺었죠. 그러면은 GM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틀 전인 이틀 전일 겁니다. GM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올해 전기차 20만 대 가이던스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얼티엄 이제 그 배터리를 그 브랜드를 폐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각형도 할 거고 파우치도 할 거고 LFP도 할 거야. 대신에 그러면 GM은 이 전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현대차 이 GMP 플랫폼을 쓸 수밖에 공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쓴다라면 그 수혜가 SKC다. 라고 해봤을 때 SKC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상승 흐름이 좀 GM 쪽으로 쏠려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멘텀 있으니 계속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도 좀 빠르게 볼게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네요. 코오롱 티슈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물과 서름이 담겼던 그쵸.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해요. 현 구간에서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2019년쯤에 그때 아마 임상 보류되면서 아마 코로나 때 아마 기억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환자 1,000명 정도 이제 임상한 이후에 추적 관찰, 그 다음에 이제 FDA 승인 이후 이제 품목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긴 오랜 기간 이제 올 때까지 던 사항이고 이제 코오롱 티슈즈도 정말 이 바이오 흐름에서 충분히 끼어질 수 있는 이제 골관절염 쪽의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거래량이 이제 실리지는 않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이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특히 미국 환자 모집할 때 그만큼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대략 한 1,000명 모집하는데 6,000명 이상 몰렸다고 하니까 결국엔 그 임상 이후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오롱 티슈즈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보시죠. 스톱과 고. 그중에서는 이제 스톱이 4종목입니다. 세코닉스와 예스24까지 포함되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전 알테오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들어봐도 가장 수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워낙 많이 언급했던 대표적인 네. 종목인데요. 그래도 오늘 처음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알테오젠의 투자 매력 포인트 딱딱딱 짚고 끝내드릴게요. 네. 머크의 키트루다 적응증이 40개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질병 암에 대해서 대다수가 머크로 치료할 수 있다. 그게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이게 키트루다 적응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하는 것들이
이 추가 임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SC 제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네, SC 제형을 하게 되네. 그러면 이건 바로 이제 키트루다 SC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임상이 끝났습니다. 아마 내년 2월 말쯤에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6년 한 1월 2월쯤에 이제 품목 허가 이후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년부터 이제는 알테오젠은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밸류를 하나둘씩 나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ADC, SG 그 관련 기술이 전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만 원도 이제 더 이상 꿈은 아니다. 뭐 이제 해봐야 2배도 아닙니다. 2배도 아닌 가격이기 때문에 70만 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트루다가 40개 이상의 적응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솔깃하게 매력 포인트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저희가 살짝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과장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